정부가 서울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막고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출을 통한 자산 형성이 막히면서 중산층과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대출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자산가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며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가 일괄 적용되며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도 사실상 차단됩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구입은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 반응은 냉담합니다. 중산층 이하 계층의 경우 주거 수준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대출 규제가 2중 3중으로 겹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이른바 부모 찬스가 없는 2030 세대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대출 한도는 줄어들면서 결국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 6억 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지만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LTV 40% 적용으로 실제 대출가능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려는 계층이 시장에서 밀리는 사이 자산가들은 경쟁 없이 여유 있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현금 부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고 이는 자산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10억 원을 넘어섰고 강남과 마포, 용산 등 인기 지역의 소형 아파트도 15억 원에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가 주택 기준을 15억 원으로 유지하고 있어 기준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학계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부부가 이번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대출 없이는 주택 구입이 어려운 계층이지만 규제 강화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스트레스 DSR 적용 확대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반복되는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가 과연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냐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문정부 시절 시행했던 고가 주택 대출 규제 역시 약 6개월 만에 효과가 사라졌고 이번 조치 역시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시장이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규제에 익숙해지고 내성이 생기면서 단기적 대출 억제만으로는 가격 안정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 규제를 선반영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추가 금리 인상이나 LTV 0% 적용 같은 고강도 정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실수요자의 발목만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여파는 실수요자와 미래 세대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절실해 보입니다.